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두 연합기관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하게 된 건지, 해결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 최초의 성경 찬송가는 물론 최초의 교회 사진까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곳곳의 신앙 유적지를 탐방하는 다큐 더 로드가 초기 교회가 보존돼 있는 전북 익산편을 방송했습니다. 제12차 CBMC 세계대회 및 제43차 한국 CBMC 대회가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기도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긴급 구호팀을 꾸려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침수주택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들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차적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겠다던 한국교회 총연합이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정관 문제 합의점을 찾아 통합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두 연합기관이 연내 통합을 시사했습니다. 두 기관은 1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예배에 양 기관의 통합추진위원장을 교차 참석시켜 연합기관 통합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정서영 대표회장을, 한교총은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를 내세웠습니다. 한교총 통추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광복절 기념예배에서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통합 절차에 들어갔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좀 하나 되어서 교회 생태계를 살리고 또 반기독교 악법도 막아내고 다시 한번 부흥운동과 성령운동을 좀 이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계를 넘고 구별을 넘고 내가 좀 다르더라도 심지어는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마음 먹으면 그동안 통합의 걸림돌로 제시된 건 이단 회원 배제와 근건선거. 한기총은 근건선거와 관련한 정관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한국교회연합은 이단 회원 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한교총은 그동안 세 기관의 동시 통합이 여의치 않는다면 순차적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먼저 한기총과의 정관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한기총은 한교총과의 통합에 있어 정관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이름으로 한교총 정관을 사용한다 됐기 때문에 한교총 정관 크게 우리 연합기관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오늘 우리 입문의 결과입니다. 양 기관은 내달 각각 임시총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한 뒤 함께 통합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로교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통합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기독교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마련된 기독교 유물 전시회인데요. 최초로 번역 출간된 성경과 선교사들의 명함, 친필 편지 등 10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 성결교회의 시초인 김상준 목사가 1907년 제작한 탕자의 회개 전도지, 대한제국시대 독립의 염원을 담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전단지,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사진까지 교과서나 기록물로만 접했던 기독교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유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경매회사가 45년 동안 기독교 유물을 수집해온 한 기독교인의 유물 만점 가운데 일부를 추려 전시했습니다. 1년 동안 전시를 준비해온 코베이 옥션 권용우 이사는 비신자이지만 전시를 준비하며 기독교가 어려운 시기 민중들과 함께 성장해온 역사 등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방대하게 보여주는 유물 컬렉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장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에 일단 이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를 교계와 학계와 한국에 알리고 기회가 되면 그 뜻있는 재단이나 독지가나 그 인수돼서 좀 더 심화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와 우리 흘러온 기독교 역사를 좀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된 구약전서와 신약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911년 나온 구약전서는 19세기 말 조선에 도착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기독교 토착화를 위해 쏟은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7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 개신교 교파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최초의 공인 신약전서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약전서 번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구약전서의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드디어 1911년에 한국 최초의 공인 구약전서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장장 한 27년이 걸려서 1938년에 발행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 거의 70년 동안 근간이 변하지 않고 사용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장로교를 비롯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구세군 등 개신교 각 종단의 중요 유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결교의 3대 고문서 중 하나인 탕자의 회개, 침례교 독자 번역 성경 신약전서, 조선 감리교회 조직에 대한 성명서 등입니다. 또한 구한말 개신교 한글자 모음 카드, 일제강점기 교회 결혼문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50주년 대형 포스터, 빌리그레암 한국 전도대회 포스터, 선교사 제임스 게일의 명함 등 여태껏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유형의 유물들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유물전은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수은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가 코로나19 이후 복음의 회복을 외치며 내세운 비전인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맞춰 기획된 더 로드가 기독교 방송 로드 다큐 프로그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져온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탐방하며 알찬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평가입니다. 16일 방송된 7화에서는 근현대 문화와 기독교 역사가 남아있는 전북 익산편이 소개됐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방송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방송 중인 프로그램 더 로드. 더 로드는 굿TV 제작진이 전국에 복음을 뿌린 선조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해당 지역을 탐방하는 로드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철원, 경남 안동 등을 다니며 조선과 일제강점기 당시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유산을 돌아봤습니다. 16일 방송된 7화에서는 전북 익산의 기독교 역사를 찾았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익산 문화유산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 거리에 있는 익산 근대역사관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삼산 김병수 선생이 세운 건물로 익산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후세를 위해서 아주 좋은 역사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산교육장으로서 저도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서 굿TV 제작진은 익산 두동의 편백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두동교회는 전국에서 2곳만 남은 기역자 형태의 교회입니다. 성별대로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 모서리에 있는 목사를 바라보는 형태로 남녀를 구분했던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활용한 초기 교회 건축 구조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지어질 때에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한 끝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그러면 남자 여자 따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겠다.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두동교회는 일제시대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앞장서며 민족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도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치고 있어 마을의 시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울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읍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지.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지. 성지탐방 프로그램 다큐 더 로드 전북 익산편은 오는 18일 오전 8시 20분에 재방송됩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일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국제기독실업인회 CBMC가 지난 15일 경기 파주시 오산리 기도원에서 제12회 CBMC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CBMC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세계 36개국에서 모인 기독실업인 2,400명이 참석했습니다. 폴 제닝스 국제 CBMC 이사장은 우리의 사명은 기업인과 전문인을 전도하고 양육해 일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다양한 사역 아이디어와 방법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한국 발전에는 실업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의 한국 발전에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12차 세계대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팀 필봇 전 미국 켄터키주 가정법원 판사, 이뇨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 국제 리더들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스태프들이 태풍 카눈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강원 정동진 지역 침수주택 복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피해 지역에 급파된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스태프들은 현장 점검 실시 후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12명의 스태프들과 사마리안 퍼스 미국 본부 재난 대응 전문가 2명으로 국내 긴급구호팀을 꾸린 사마리아 퍼스 코리아는 강릉 정동진리 마을을 중심으로 12일부터 침수주택 복구 작업을 시작해 나흘째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가구 복구 작업 활동 후에는 피해 주민에게 성경책을 건네고 같이 기도하며 위로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측은 태풍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피해 지역에 작은 섬김이라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광주 유일교회에서 제108회기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교회의 본질 회복, 세대별 선교 전략 수립, 양극화 극복, 남북 통일과 기후위기 해결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의 본질을 잘 회복을 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또 기술, 과학, 문명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교적으로 잘 검토해서 목회 활용해서 한국교회와 교단이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겨나가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인 대전제일교회 윤택진 장로는 평신도 사역 활성, 미자립교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와 부산교회 희망연합이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고라는 주제로 15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기념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회엔 포도원교회 김문훈 담임 목사가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선교사가 들고 들어온 하늘의 미랄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다며 미랄로 시작된 한국의 기적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회 이후 참석자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구국 기도회를 통해 광복절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수연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기쁨의 교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제28차 다니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중고등학생과 청년 등 총 530명이 참석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주 강사인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의 설교와 함께 매시간 은혜 받은 청년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성빛 순복음교회의 김인현 목사와 산소망교회의 남경술 목사가 강사로 나서 청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감사원은 16일 언론에 배포한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에서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질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과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경찰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본사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8일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2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킹 2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트래비스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북한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면서 킹 2병의 안전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종으로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 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이 작가는 검정고신의 저작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습니다. 생전에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적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사망자 수가 최소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 수가 200명 안팎으로 육박할 수도 있다는 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현지 시간 14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10일에 걸쳐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99명 중 3명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하며 화재 당시 라하이나에 강한 화염이 덮치면서 시신들이 거의 불에 타 수색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통신과 인터넷이 거의 복구되면서 실종자 신고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현지 시간 15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전체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큰 소동을 빚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1분께 국가연동시스템의 운영 네트워크에서 고장이 발생하면서 국가전기 시스템이 10분 만에 에너지의 25.9%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는 이로 인해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지만 지원 등 현지 언론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정전이 보고됐으며 호라이마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브라질의 모든 주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 사태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정전으로 상파울루 등 대도시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출근 시간대에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에 육박했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달 13일까지 민간인 9,400여 명이 사망했고 17,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망자가 중서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결별 후 보복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약 1조 6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미디어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 등을 올리고 여성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링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들을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2도, 대구와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마을에서 2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에선 친모가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유산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